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반역사적이고 반법치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특히 제주도의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건국에 기여하셨던 박진경 대련님을 음해하는 그러한 일부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경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러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올바른 4.3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3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주천 전 원광대학교 역사학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4.3 사건의 지금 특별법 취지는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규명해서 도민과 우리 국민들과의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통해서 화해하자는 그런 뜻에서 많은 배보상을 마련했고 지금 배보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축제의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가 되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현수막 사건을 통해서 소위 좌익과 우익 역사 4.3에 대한 역사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제주 4.3의 특별법의 원래의 취지에 대단히 어긋난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역사 교수로서 제주 4.3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제주 4.3 사건의 개요와 4.3 특별법의 진정한 의도 그리고 최근에 그 태영호 의원이 한 그 진의 그런 데 대해서 새꼭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48년 4월 3일부터 해서 57년 무려 9년 동안에 일어났던 말하자면 유격전, 빨치산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그 사상자들이 10,000에서 15,000 우리나라의 반란 폭동의 성격 중에서 가장 대규모에 일어났던 것이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미군정 때는 미군정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폭동이었던 것이고 그 성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50총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을 때는 그해 10월에 이석기 2대 유격대 총사령관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명백한 반란이었던 겁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배웠던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달삼이라는 친구가 8월 달에 소련 잠수함을 타고 갔다는 설이 있는데 해주 가가지고 그 4.3 사건의 반란에 보고를 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련군 스탈린 만세!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는 스탈린 모스크바로부터 그 다음에 스티코프 중장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또 남로당의 박헌영으로 해가지고 1, 2, 3, 4 명확한 명령체계에 의해서 이것이 제주도가 군사적인 지침이라든가 공작 자금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제주 4.3 사건에서 이것이 진압이 안 됐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6.25가 터졌을 때 제주도 남로도당에서 인민군 환영대회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더 이 제주 남로도당이 4.3 사건에서 일으킨 그 잔인함, 경찰 그 부인들, 저 친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시간의 관계상. 제주 4.3 특별법은 원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억울하게 죽어갔던 사람의 원혼을 위로를 하고 그분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하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그 언론 방송사라든가 여기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역사 자체를 왜곡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주는 민족의 항쟁이다. 미군정과 서청과 경찰의 행패에 의해서 부득하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제주도민의 한 거다. People revolt. 그렇게 하면서 반란과 폭동의 성격이 희석가 되고 역사를 개조하면서 지금 80여 군데 현수막에서 그거 아니다. 북한에 거주한 남로당의 괴수인 박헌영과
그 지원을 해준 배우의 김일성이가 서포트한 그러한 그 공산 폭동이었다는 거에 80지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화가 나서 민노총이 입도해가지고 난리를 벌일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역사적 진실은 투표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왜곡이 민중항쟁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는 하나의 제주도민들이 드림,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그 꿈속에서 오그라 죽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을 좌와 우익을 갈라치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통일정부는 무엇인가? 빠져있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커뮤니즘. 공산통일정부라는 용어로 빠뜨렸습니다. 여기서 남한에서 박헌영이 이야기하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북한에 있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합쳐서 그것이 통일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제주도민 좌익들의 폭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렇게 저렇게 자유 사상의 표현을 통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은 현수막 개정법을 통해서 15일 동안 그거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라 하고 묻어두는 것이지 왜 난리를 피우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부도를 만듭니까? 예? 우리 그 전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제주도민들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1인당 9천만 원씩,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역사관이 좀 다르더라도 그거 묻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제주도민의 우리 지적 수준, 우리가 이 제주도민들이 감사하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배보상을 통해서 진정하게 대한민국이 화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특별법이 난장판이 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 심각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태영 의원이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4.3 사건이 촉발됐다 해서 지금 징계를 하냐 안 하냐 하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미군정 자료집을 봤는데 미군정 자료집은 제주 4.3 사건 보고위원회가 12권을 썼는데 거기에서 넘버 7권의 미군정 보고서를 보면은 48년 6월부터 9월 3일에 걸쳐서 김일성이가 160여 명의 무장대를 파견했고 김일성이가 격려를 하고 또 앞으로 무기라든가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 박헌영 이야기 아닙니다. 김일성 이름 글자가 3차례에 걸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발표를 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그것은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속에서 그런 사과를 했던 것인데, 그 진정한 사과를 받아두고 북한의 문서라든가 남북한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4.3에서 역사 이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진부를 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정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기에 지금 그 한일 관계라든가 한미일 관계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미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에 방산 무기가 수출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똘똘똘똘 뭉쳐서 지금 빅4, 빅5로 가겠다 하면은 내부가 결속이 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세계가 존경하는 자유세계의 그 무기창으로서의 병기창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유상이 높아지는데, 내부에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그 4.3 사건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선배들의 영령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 누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제주 4.3연대에서 역사수위원장으로 있지만은 앞으로도 제주 4.3의 이 역사가 해석이 왜곡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와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할 것이며, 우리 제주 4.3 시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적인 진실을 통해서 화해하자는 겁니다. 진실을 통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입니다. 4월 20일 그 제주도 의회에서 제주 4.3 관련된 30여 개 시민단체에서
고 박진경 대령을 4.3 당시 무차별 강경 진압을 했다. 이렇게 음해를 하면서 청원서를 낸 것을 4월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심사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올바른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로 청원을 했다고 하지만 박진경 대령님은 무차별하게 강경 진압한 그런 학살의 원흉이 아닙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또 박진경 대령님을 음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소련과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연계되어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으로서 1957년 4월 2일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9년간 대한민국에 항적한 반란입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제주도 내 경찰지서 12곳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살인, 방화, 약탈, 테러, 인공기 개양,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등 9년간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4.3은 공산폭동, 반란이었지 민중항쟁이 아니었으며 4.3의 진압은 정당 행위였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은 우리나라 강복과 더불어 국군 창설의 주역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헌신하셨고 남로당 세력이 타 지방보다 드셌던 제주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비속탕의 불철주야 수도 위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셨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재임 43일간 제주도민의 민심을 얻고 4.3을 슬기롭게 진압하기 위하여 선무공작 후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남로당은 박진경 대령이 유능한 지휘관임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의 활약으로 공산폭동 반란이 진압될 것을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1948년 6월 18일 그를 암살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공비토벌 과정에서 적을 일부 사살하고 제주도민을 공산주의자로부터 보호한 사실은 있어도 주민을 집단 학살하거나 희생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진경 대령 복무 기간에는 선무공작을 우선하였기에 오히려 사망자가 적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재임 기간 4건의 토벌 작전 중 총 25명의 게릴라 사살 등의 토벌 전과가 있었을 뿐이며 반면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박진경 대령 제주도 재임 기간에만 무고한 주민과 우익 인사 등 총 7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박진경 대령은 정상적인 토벌 작전, 대유격 작전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암살 사건을 주도한 문상길 중위 등은 남로당 세포였고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1948년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의 한 기슭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면서 암살범 문상길 중위 일당을 체포하는 사건은 숙군의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박진경 대령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숙군의 결과 국군 내의 좌익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6.25 전쟁 당시 초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로부터 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남로당 토벌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박진경 대령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장례는 1948년 6월 18일 국군 최초 육군장으로 엄수되었고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 때 나라에서는 을지무궁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4.3 사태가 종결되었다고 우리 국민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제주도에서는 총성 없는 이념 전쟁이 계속되어 있었고 7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4.3 역사가 무참히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비를 소탕한 박진경 대령이 양민 학살자로 매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까지 박진경 대령을 4.3 학살을 주도한 자로
명예훼손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작전 시 각급 지휘관에게 100명의 폭도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양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지시와 주민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선무 공작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최명신 장군 등 당시 부하 군인들이 증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진경 대령 추도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박진경 대령을 음해할 목적으로 잘못된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향후 반드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저희는 경고합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박진경 대령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 유포, 불법 안내판 설치 등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무엇이 진실과 왜곡인지 토론의 장에서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소상하게 논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공산화의 위기에서 생명을 바쳐 제주도를 구한 박진경 대령 등 군경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4.3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은 박진경 대령을 비롯한 애국 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4.3 초창기에 남로당에 부역했던 많은 도민들이 정부의 선무 활동과 계몽 그리고 구호 활동에 힘입어 공산당에 속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정부에 협조하였던 역사를 잊지 맙시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대한민국 품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4.3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 태세를 확립합시다. 박진경 대령 유족을 대표해 나온 박홍균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서는 게 먹먹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걱정이 되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그 제주도에 난 기사들 이런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이 유족회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 그 박진경 대령 후손으로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족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유족회에서 그래서 2년간 박진경 대령이 대관절 43일 동안 제주도에서 뭘 하셨는가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 언론에서 보도했던 4.3 사건의 원흉, 그 다음에 제주 양민 학살의 주범이라는 표현이 어느 도단입니다. 진짜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게 바로 역사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성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실제로 할아버지 계신 동안에 많은 사람이 부상 사살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소작전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양민과 빨치산을 구분하고 해서 오히려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실을 왜곡한 이런 언론 보도나 지금 자꾸만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걸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해 두고 가야 될 게 언론이나 이 보도에서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민 30만을 희생하더라도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만둘 수 없다라고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선선호하고 문상길 이 사람 그 법정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잡혀와서 뭐 고문을 당하거나 뭘 했겠죠. 근데 거기서 나온 말로서 제주도민 30만을 살리기 위해서 박진경 대령을 죽였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어디가 있냐면 박진경 대령 전임이었던 김익렬 대령이 중령이 연대장으로 있을 때 이분이 88년도에 6억을 썼는데 6억의 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언급이 없다가 이 두 개의 그 언론에서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박진경 대령의 엄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박진경 대령이 취임사에서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디 신문이나 어디서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곳이라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박진경 암살범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했던 말, 그 다음에 김익렬 대령이 썼던 장군이 썼던 6월록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대한 내용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와전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관으로 했던 인부특대위도 실제로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를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요.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조선중앙일보에는 임부택 대위가 그렇게 발언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왜곡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보고서도 제가 필히 역사학자들이 다시 짚어서 정확한 팩트에 의한 사실을 적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써놓은 이 내용이 지금 제주도 일부에서 시민단체에서 보기에는 허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저는 제주도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고 지금 박진경 대령 단죄비 같은 걸 설치하겠다는데 이 자체가 아마 나중에 또 다른 역사 왜곡으로 명백하게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왜곡을 서로 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정확한 팩트에 의한 사실만을 보도해야 될 것이고 그 팩트에 의한 정책이나 이게 입안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역사 왜곡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29이라는 짧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도 다 희생자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왜곡해서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뭘 치닫하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탁을 넘어서 더 이상 오바되면 저희들도 유족회나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좀 제주에서 편안한 세월이 갈 수 있기를 유족으로서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본 태영호 의원이 제주 와서 발언한 것은 제주 도민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대학교 때 배운 그대로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근거로 해서 제주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사과이지 제주 도민들이나 제주도의 그 4.3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막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역사 왜곡입니다. 박진경 대령 암살은 30만 도민을 다 죽여도 이걸 진압하겠다 그런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부임해서 나흘째 되는 날 5월 10일 그날이 50총선일입니다. 이때 5.1군과 그 부관이랑 세 사람하고 김달삼하고 김양근이라고 하는 조직책 요 5사람이 모여서 반동이 거두 박진경 이하 장교들을 숙청하자 이렇게 결의해서 그 결의에 의해 가지고 암살이 됐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그것은 김달사비가 직접 쓴 제주도인민 유격대 투정 보고서에 명백히 기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각본에 의해서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암살이 이루어진 거지. 여기 와서 많은 그 무자비한 진압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4.3에 대해서 학교에서 저희 자녀를 통해서 직접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보면서 이게 진정 하야 상생인가 4.3 평화 인권이라고 교육 주간을 거의 몇 주에 걸쳐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고 정말 저는 4.3 평화 인권이라고 해서 정말로 4.3에 대해서 진실된 역사 그리고 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교육이 듣고선 학교에서 듣고 돌아오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학살자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런 표현들을 학교에다 곳곳에 써놓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너무너무 의아하고 이게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요번에 이 4.3 행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도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억압하고 그리고 그 현수막을 제거해버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이 상황에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목소리를 내고 정말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발언하고 얘기하는 이런 기회들이 점점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저도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진경 대령 그 유족회에서 공식적으로 국민 여러분들한테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이게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일회성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주도에 계신 그 좌편향된 분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박진경 대령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국의 주도 세력을 음해하고 폄훼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